자, 이번 시간은 배열 다루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계속해서 배열을 살펴보는데, 이번 시간은 배열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초기화하고, 요소에 접근하는 것, 배열에 접근하는 것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은 배열, 자, C샵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고 배열 또한 객체입니다. 그래서 객체는 메소드와 프로퍼티를 제공하는데, 배열 객체가 제공하는 메소드와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먼저 여러분들이 배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은 배열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배열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배열과 관련된 C샵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차원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요소에 접근하는 것, 그 다음에 배열의 범위 체크하는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열이란 무엇인가? 배열이란 요소들의 순서 집합입니다. 자, 구도체와 조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내의 모든 요소는 동일한 데이터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배열에는 여러 개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두는 동일한 데이터형을 가져야 됩니다. int형이면 int형, long이면 long, 전부 다 long, string이면 전부 다 string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구조체는 이와 다르게 각각 다른 멤버마다 다른 형을 가질 수가 있었죠. long, string, int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요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차이로 인해 자, 배열의 각 요소는 정수천자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수입니다. long형도 아니고 정수입니다. 자, 정수천자는 0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쭉 올 수가 있겠죠. 자, 0, 1, 2, 3, 4. 자, 5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진 배열이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C샵에 관련된 문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과 관련된 C샵 문법은 먼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열의 선언, 다음은 배열의 생성, 다음에 배열의 사용, 이 세 가지로 크게 범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배열의 선언 부분입니다. 먼저 배열로 사용할 변수 이름을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배열 변수의 이름인 name이 나오네요. 다음 배열의 요소형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하나의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동일한 타입이어야 됩니다. 자, 배열의 형이 아니라 그 안에, 배열 안에 들어갈 하나의 요소의 형은 무엇인가 라고 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열의 차원을 적으셔야 됩니다. 차원은 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나가는데, 자, 요 내용은 다시 한번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법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배열의 차원입니다. 배열의 차원은 랭크 혹은 디멘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차원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죠. 자, 배열의 각 요소를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열 첨자의 개수를 또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1차원 배열입니다. 랭크 1이죠.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각 롱형. 자, 현재 모든 요소는 모두 롱형입니다. 롱형이고요. 자, 요 배열의 이름은 로우스죠. 자, 이때 요 중에 하나를 찍기 위해서 필요한 정수값은 하나가 필요하죠. 자,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를 1차원 배열. 정수 하나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수가 1이면 두 번째 배열을 뜻할 거고, 정수가 5면 여섯 번째 배열을 뜻하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은, 자, 2차원 배열은 다음과 같이 콤마를 해서 찍어줬습니다. 자, 배열의 차원은 2차원을 만들 때는 이렇게 콤마를 해주었고요. 자, 이것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X축, Y축이 있는 마치 그래프 같죠? 자, 각 요소의 타입은 int형입니다. 요 각각이 모두 int 타입이라는 것이죠. 요 하나의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몇 행, 몇 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첨자가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2차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차원이란 랭크 혹은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배열의 각 요소를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첨자의 개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배열의 요소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과 같이 자,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자, 물론 이 중간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배열을 정의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배열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배열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요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요소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소. 자, 첨자는 0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자, 이건 2차원이네요. 2차원이면, 자, 그리드 배열에, 자, 요 전체가 그리드 배열이죠. 이 전체가 그리드 배열이고, 여기서, 뭡니까? 2행. 자, 1이니까 0, 1, 2죠. 2행, 3열이네요. 3열이면, 여기 나오는 요 요소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열의 요소의 첨자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요렇게 여기서 배열을 우리가 생성하는 구분은 잠시 후에, 자, 여기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배열을 생성하는 구분이 배열을 선언했고 사용하는 구분만 나와 있고요. 첨자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부분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의 생성하는 거 보기 전에 먼저 배열의 범위 체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요게 1차원 배열 로우입니다. 로우는 1차원 배열이고, 요 사이즈는 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배열의 사이즈 안에서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우.length 하면 요 사이즈, 현재 배열이 몇 개다라고 하는 length, 길이 6이 나옵니다. 자, 위에 같은, 요 두 개가 거의 똑같은 문장인데요. 자, row.getLength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로. 자, 이것은 1차원을 가르칩니다. 1차원. 자, 1차원일 경우는 몇 개나? 역시 6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 쪽을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grid.length라고 하면 총 길이 2 곱하기 4니까 8이 나옵니다. 총 길이 8이 나오고요. 자, grid.getLength 0 하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총 길이가 아니라 1차원일 경우, 자, 1차원일 경우 길이는 몇 개냐? 몇 개입니까? 자, 행은 몇 개죠? 2개죠. 2개. 자, 2개고요. 다음에 2차원 열의 개수는 몇 개냐? 자, X축과 Y축의 개수를 각각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4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차원별로 그 배열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getLength를 사용하시고, 자, 그러니까 1차원일 경우는 getLength나 사실 뭐 length나 거의 똑같은 의미지만 2차원일 경우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6개가 생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7번째 요소를 접근하고 싶다. 그러니까 문법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low하고 여기 가까로 열고요. 7번째, 자, 6번째니까 6만 써도 안 되네요. 7번째면 6이네요. 자, 6이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나 0, 1, 2, 3, 4, 5, 6하고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가르치게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 첨자다 라고 해서 index out of range라는 exception을 throw-합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막아야 되겠죠. 자, 요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length 속성과 getLength를 이용해서 첨자의 범위를 결정한 다음에 첨자로 접근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외가 발생을 해버리니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은 요거는 봤습니다. 자, 요 선언하는 거 봤고, 자, 요걸 어떻게 생성하느냐, 자, 요런 배열을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열 생성하기는 첫 번째, 자, 배열도 일종의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배열 객체 생성하기, 다음에 배열 요소를 어떻게 초기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 다음에 다처음 배열 요소의 초기화, 그리고 배열 크기를 실행 시에 결정하는 것, 그리고 배열 변수의 복사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객체 생성하기입니다. 자, 먼저 자, 요까지 구문을 보시면 long하고, 자, 요건 선언 부분이죠. 선언 부분입니다. 선언 부분. 자, 이렇게 선언하면 low라는 배열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자, 배열 변수가 하나 생기고요. 자, 다음은 new하고 long 4개. 자, 각 엘리먼트가 long인 것이 4개 있다.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가르치게 되고, 자, 요 값을 대입하는 것은 요 변수가 요 객체를 가르쳐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 변수 선언은 배열 객체 생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까지만 쓰면 객체 자체를 생성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요 로만 달랑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실제 배열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내용은 요 내용을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바로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요 내용을 생성해라. 자,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요 내용을 생성해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의 객체 시 각 요소들의 값은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생성했으면 각 엘리먼트 지금 4개죠? 4개가 다 있는데 모두 0으로 초기화된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 다차원 배열 경우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은 자, 요까지가 2차원 배열이죠. 1콤마 하나 더하면 3차원 배열이 되겠지만 현재는 2차원 배열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을 하시고요. 자, 2차원 배열을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 2차원 배열에 2개와 3개, 2행 3열짜리 배열 객체를 하나 만들어라. 물론 이 내부 값은 모두 0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고 이것을 여기 대입해라라는 말은 요 그리드가 요것을 가르키라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차원 배열일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하기 내용은 제가 쭉 봤고요. 다음은 초기화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요소들을 초기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보시면요. 롱형, low라고 해놓고요. 자, 요까지 하면 배열을 선언한 겁니다. 실제로 요 문장과 요 문장은 별개의 문장으로 작성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 문장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지금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선언과 정의를, 배열의 정의와 선언을 한 문장에 한 형태입니다. 자, new, 배열 객체니까 new를 했고요. 자, 배열의 한 요소는 long형이고 그 사이즈는 4인데 아까는 제가 전부 다 0을 넣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각 요소에 0, 1, 2, 3을 넣으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고 low는 이것을 가르치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new, long을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기본인데요.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셔도 요 위에 두 개는 동일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4개를 먼저 만들고 자, 요거는 문법적으로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테틱 슈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문법적인 사탕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자, 신테틱 슈가로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법 사항들을.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차원 배열의 요소 초기화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nt 자, 2차원 배열 이까지 선언이고요.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자, 5, 4, 3, 2, 1, 0 해서 1차 자, 한 행, 두 행 이렇게 행별로 초기화를 해주고 브레이스를 묶어줬죠. 자, 요 그림이 요 초기화한 모양, 요 모양 자체가 사실 요 배열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new int 23이란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신택틱 슈가죠. 요게 빠지면 그대로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자, 요 내용이 맞고요. 자, 밑에 있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기화를 하시려면 모든 값을 채워줘야지 이렇게 값을 하나씩 빼놓으시면 요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C나 C++를 하셨던 분들은 요 문장도 맞는 문장이 되죠. 이때는 요 값은 그냥 디폴트 값 0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C샵에서는 이런 내용은 허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다차원 배열 요소의 초기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초기화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정의, 배열을 생성하는 것은 자동으로 합니다. 생성하는 거 자동으로 하고 값을 넣기까지 합니다. 생성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적어줘도 되고 다음과 같이 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열의 크기를 실행 시에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의 크기를 실행 시에 결정할 수 있다. 자, 요 말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행 시에 결정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요 부분부터 배열의 크기를 빼고라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행 시에 결정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꼭 배열의 크기가 아니라도 어떤 것을 실행 시에 결정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실행 시라는 표현을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이라도 런타임 시에 결정한다. 아니면 다이나믹하게 결정한다. 아니면 동적으로 결정한다. 자, 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 런타임이다, 실행시다. 이 말 모두 거의 다 유사한 말입니다.
다 유사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은 무슨 말이 있느냐? 바로 컴파일 시에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배열의 크기가 아니라도 어떤 요소를 우리가 어떤 요소들, 어떤 사이즈들, 뭐 어떤 것들을 런타임 시에 결정할 수도 있고 다음에 컴파일 타임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컴파일 타임이다, 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자, 실행 시다, 동적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배열 크기 역시 실행 시에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수식이면 되고요. 배열의 요소에 대한 접근 속도는 컴파일 시에 했을 때나 실행 시에 했을 때 동일합니다. 접근 속도, 자, 액세스 속도는 동일하다. 자, 접근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식을 써서 정수첨자를 사용해서 그 배열 안에 있는 특정한 요소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이 바로 접근하는 것이죠. 자, 컴파일 시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수를 적어주시면 컴파일러가 요 사이즈를 그대로 결정을 해서 해버립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자리에 사이즈라는 어떤 특정한 변수가 들어있다면 이것은 컴파일러가 실행을 해보기 전에는 요 사이즈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 볼까요? 키보드로 한 줄을 입력받아서 이 스트링을 인트로 바꾸어서 요 값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실행 시 사용자 뜻대로 그냥 결정되는 거죠. 자, 요 int.parse, int32.parse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요 문자열을 어떻게 하면 정수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느냐 하는데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나중에 이것도 데모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문자로 우리가 만약에 3을 써주면 이 3이 문자로 숫자로 바뀌어서 여기 넣어줍니다. 자, 요 값은 컴파일러는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실행 시에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생성할 때만 차이가 있지 실제 배열을 사용할 때 있어서는 속도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자, 요거하고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모든 화면에 출력되는 문자들, 자, 화면에 출력되는 모든 것들은 자, 이미지를 빼고는 전부 다 문자입니다. 우리가 화면에 1이 출력되면 그것은 문자 1이지, 자, 문자 1에 대한 ASCII 코드를 아시죠? 그 ASCII 코드 값이지 결코 숫자 1이 아닙니다. 숫자 1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컴퓨터 내에서 숫자 1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뭐 00001, 뭐 002 같으면 0001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런 포맷을 따르고 문자라면 뭐 ASCII 코드나 뭐 완성형이나 아니면 뭐 FCD 코드나 하는 문자 코드 값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수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제가 이 내용을 다 마치고 같이 한꺼번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다음 내용, 자, 하나 더 남았네요.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변수의 복사란 무엇인가? 자, 배열 변수는 단지 배열 변수만을 복사할 뿐이다. 자, 요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배열 객체를 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배열 객체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 다음에 두 배열 변수는 동일한 배열, 결과적으로 두 배열 변수는 동일한 배열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마치 파일과 쇼컷 아이콘처럼.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long의 low라는 배열을 하나 선언했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low에 자, 4개의 long 타입이, 자, 엘리먼트 4개의 long인 요소가 long인, 각각의 타입이 long인 엘리먼트 4개가 잡히고 요것을 값을 이렇게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요. 다음에 low를 카피해 넣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지 배열 변수만을 복사하는 거죠. 자, 요 안에 있는 값들로 인해서 요걸 가리키게 되는데 요 값을 그대로 여기다 탁 복사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피도 요것을 가리키게 되죠. 가리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배열 객체의 어드레스, 메모리 주소를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메모리 주소를 이 변수 안에 저장하면 이 변수는 이것을 가르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놨으니까 이 주소가 그대로 여기도 복사가 됐고 여기도 복사되고, 하지만 결국은 객체는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우 제로의 플러스 플러스 무슨 뜻이죠? 자, 첫 번째 엘리먼트 값을 1 증가시켜라. 자, 라고 해놓고 카피 값을 조사해보면 역시 요 두 값은 자, 로우를 통해서 반영한 값이 카피를 통해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자, 요거 내용을 여러분들 역시 베리어블과 인스턴스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배열은 객체입니다. 객체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클래스를 하고 객체를 보시게 될 때도 그 모든 어사이먼트의 의미, 자, 요 대인문의 의미는 전체 객체를 복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 객체를 복사하는 내용은 밸류 타입일 경우고요. 대부분의 객체들은 객체라고 지칭하는 것들은 모두 위에 배열뿐이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변수 값을,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만을 복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 내용은 나중에 다시 나올 테니까 지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데모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다음에 배열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다음은 이것을 자, i는 0부터 이것의 랭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5가 되겠죠? 위에서 5니까요. 자, 5만큼 돕니다. 이때 i 값을 1씩 증가시키니까 i는 0부터 0, 1, 2, 3, 4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열의 엘리먼트를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실행하시면요, 결과가 모두 0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0으로 모두 초기화가 되죠. 별말이 없는 한은요.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뭐 또 다르게 난 초기화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값을 따로 넣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값을 따로 넣어 주시게 되면 바로 이 1, 2, 3, 4, 5 0 대신에 1, 2, 3, 4, 5가 그대로 초기화가 되게 되겠죠. 자, 뭐가 빠졌나?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군요. 자, 이걸 실행하면 이제 1, 2, 3, 4, 5라는 결과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잘 하시려면 최소한 문법적으로는 제대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문법에 대해서. 문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려면요, 책을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고, 사실 강의를 들어도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안 들으신 건 안 본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컴퓨터 앞에서 타이핑을 계속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테스트 해보고 컴파일러가 발생한 에러 메시지 한번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고쳐보고 관련된 문법상 또 찾아보고, 그것이 문법을 익히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죠. 백견이 불여일타다, 혹은 백문이 불여일타다, 그런 말도 있죠.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바대로 하면 이렇게 두 문장이 아니라 우리 PPT 자료에서는 요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실 수도 있고, int 5는 이렇게 빼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역시 5개가 그대로 생성이 되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5개가 그대로 생성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배열에 관한 초기화 문법 중에서 신택틱 슈가, 자, 이런 문법들을, 요 문법을 이용하실 때는 요거는 안 됩니다. 어떤 건 안 되느냐? 요거는 되질 않습니다. 자, 요 문장은 적법한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요 문장은 역시 적법한 문장이 아닙니다. 자, 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부분을 이렇게 신택틱 슈가를 이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 요 문장 틀린 문장이 되고요. 자, 틀린 문장이 되고, 요거를 이런 신택틱 초기화 부분에서 신택틱 슈가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선언을 하는 문장에 같이 적어 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문장에 그대로 같이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기타 다른 문장에서는, 일반적인 대인문에서는 요거는 이 문법은 틀린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법은 틀린 문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고요. 그래서 초기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 메소드 하는 경우도 보았고요. 자, 다차원 배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차원 배열 테스트를 해보시는데, 다차원 배열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픽 작업, 3차원 그래픽 할 경우는 3차원 배열 쓰겠지만, 대부분은 2차원 배열까지만 쓰면 일상적인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4차원, 5차원 이렇게 쓸 필요는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 거의 없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역시 1차원 배열입니다. 하지만 2차원 배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쉽게 다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쭉 해보시고요. 그냥 같이 해볼까요? 자, 2차원 배열에 대한 테스트 코드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array2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배열형 변수죠. 다음에 3x4로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초기화는 이와 같이 자, 3행, 한 행, 두 행, 세 행이고 가결은 4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죠. 이것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한껏 억세스를 해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억세스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int i는 자 0부터 i는 어디까지입니까? 자 i는 3행까지 자 3행이고요. 다음에 플러스 i는 하고 다음에 포문을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죠. int j는 자 0. 자 j는 자 요거는 행을 가르치는 i고 이것은 열을 가르치는 j가 정수첨자가 되겠습니다. 자 j 역시 이번에는 4까지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j 하면 j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하나씩 출력을 해보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rray 자 2에 어떻게 합니까? i번째, j번째라고 하면 이제 요 내용을 쭉 여러분들께 이제 뿌려주게 되겠죠. 1, 2, 3, 4, 5 하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여기서 우리 아까 본 대로 하면요. 여기 new int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선언 부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3 대신에 뭘 쓸 수가 있죠? 3 대신에 뭘 쓸 수가 있냐면 자 요런 걸 쓸 수가 있죠. 자 get length에서 자 행이니까 자 1차원이니까 0 들어가고요. 다음에 역시 4 대신에 2차원의 랭스 4가 나와야 되죠. 4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1. 자 2차원이니까 1, 1차원이니까 0.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역시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첨자가 틀렸다. 자, 첨자가 틀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분명히 3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라고 적었다고 치겠습니다. 5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분명히 첨자가 틀렸죠. 크기는 3인데 자 5까지 가게 되면 3. 자 안되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자 기다리시면 exception이 발생하고 어떤 exception 기억나십니까? index out of range exception. 자, 설명을 이미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적으로, 자, 이거 오ral 적게 되면 너무 딱딱하고 컴파일 할 때 딱 정해지잖아요. 실행할 때 많은 걸 정하면 좀 더 유연한 코드를 하자겠죠. 제 사용 인오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array하고, 자, getLength 같은 이런 메소드들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자주 이용하시게 되죠.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제가 배열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동적으로 어떻게 배열 크기를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ray 3은요. 자, int array 3은 자, 요렇게 하나를 선언해 놓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적으로 한다는 말은 실행 시 계산되어지는 값으로 한다는 뜻이죠. i는 5 곱하기 6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i 값을 입력을 받으셔도 되는데 한번 입력을 한번 받아볼까요? 자, i는
어떻게 됩니까? 자, console.writeLine. 자, i 값은 console, 자, writeLine이 아니군요. console.readLine 해서 문자열을 하나 받고, 자, 이 문자열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요? 정수로 고쳐야 되죠. int 32.pass. 자, 문자를 정수로 고치는 pass를 한번 돌리시면 이 i에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이 그대로, 자, 입력한 숫자 문자가 실제 정수로 변환이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array 3은, 자, 실행 시에 배열 크기 구하는 것입니다. 3은 new int i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요 코드 좀 잘못됐죠? 왜 잘못되었습니까? child 블럭과 parent 블럭에 같은 변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요 코드는 컴파일하면 분명히 에러가 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 맞죠?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경우는 K라고 이렇게 바꾸어 주셔야 되죠. 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꼭 K가 아니라도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주셔야죠. 자, 이렇게 K라고 해두었고요. 자, 이제 이것을 컴파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K를 어떻게 접근을 해보냐면 다음과 같이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포이치문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이치 하기를, 자, 포이치문 한 거 기억나시죠? 배열의 원소가 int니까 int t, temporary t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자, array 3에 있는 문장입니다. 자, array 3에 있는 각 원소 t에 대해서 각 요소는 가지고 와서 하나씩 출력해라 라는 문장을 다음과 같이 적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먼저 우리가 입력한 숫자만큼 영어의 개수가 출력이 되겠군요. 자,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ole.writeLine 때문에 여기 대기하는 모드가 있죠. 제가 6을 치고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이 먼저 6개가 나오죠. 자, 왜냐면 포이치문 기억나시죠? 자, 한 원소마다, 한 원소가 배열에 있는 한 원소 타입을 이렇게 주시고, 이 원소는 한 배열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계속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t는 0부터 쭉 이렇게 받아와서 각 원소를 한 번씩 다 받아오는 거죠. 자, 요거하고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요거는 틀린 문장이라고요. 어떤 문장이 틀렸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long data type L은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K 대신에 A를 쓰시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건 왜 에러가 발생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정수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요 내용들은 모두 뭐라고요? 자, 정수라고요. int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long을 대신 썼죠. long은 int로 형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앞에 int라고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해주시면 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자, 아무런 문제 없이 제대로 컴파일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변수를 동적으로 선언하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배열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요 크기는 정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자, 요 내용을 테스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이치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1차원 배열인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다차원 배열일 경우 포이치문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자, 포이치 하시고요. int 역시 t, in, 자, array 2가 현재 다차원 배열이죠. 자, 다차원 배열일 경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 자, 이렇게 해서 t를 호출하면 요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t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요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을 하나 넣고, 자, 보시면요. 자, 요 밑에 요 부분이 바로 포이치문에 의해서 출력된 부분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포이치문으로 이렇게 in 다음에 다차원 배열 변수 이름을 넣어주시면요. 이게 다차원이든 뭐 1차원이든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차원에 상관없이 그 배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한 번씩 쫙 다 들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열 안에는 전부 다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한 번씩 다 들고 와서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1부터 10위까지 내용이 쭉 출력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한번 컴퓨터 앞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배열에 대한 소개와 배열 생성의 그 다음에 배열 요소에 간단하게 접근하는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배열은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배열을 객체로 봤을 때 어떤 멤버들, 어떤 메소드들이 지원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